파산관제인 후입되었습니다. 부인권 행사 네 번째 시간입니다. 신규 차입에 따른 담보권 설정행위가 부인 대상이 될까 아닐까요?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보면 전인상호저축은행은 2008년부터 금융감독원과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 조치로 BIS 국제 자기자본 비율이죠. BIS 기준 국제결제은행 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 5% 이상을 유지하게 해요. 유상증자할 것을 여러 차례 요구받았습니다. 전인상호저축은행은 2009년 8월부터 11월까지 피고들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제3자 배정 방식 유상증자를 실행하고 피고들에게 예금 채권에 관하여 질권 설정을 해주고 담보 목적의 양도성 예금 증서를 교부했습니다. 전인상호저축은행은 2009년 12월 31일 금융위원회로부터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경영개선 통보명령 받고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파산 선고가 됐고요. 파산관제 예금보험사는 이 사건 담보 설정에 대해 부인의소를 제기했습니다. 1심 판단은 전주지방법원 부인 대상이 됐다고 봤습니다. 이 사건 담보 설정에는 다른 채권자와의 공평에 반하는 편파행위에 해당합니다. 부실로 인하여 금융당국부터 중지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금원을 차용하였고 담보 설정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영업정지 명령을 받았으므로 사회행위 및 사회이사 인정되는 부인 대상이 됐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에서는 부인 대상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유해성을 부정했습니다. 가정적으로 부당성도 부정했습니다. 당시 금융당국으로부터 자기자본 비율, BIS 비율 5%를 유지하기 위해 유상증자를 계속적으로 요구받고 있어 이 사건 담보 설정의 조건으로 금원을 차용하는 것은 불가피했다. 전인상호저축은행에게 파산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채권자 평등의 원칙을 회피하기 위한 인식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요. 영업정지 처분 등을 회피하고 사업 계속을 전제로 자금을 차용하고 이 사건 담보 설정행위가 동시 교환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차용금이 다른 목적으로 유용되거나 압류될 가능성도 없으므로 파산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거나 파산 채권자에게 손해가 야기된 것도 볼 수도 없습니다. 대법원도 부인 대상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신규 차입과 동시에 교환적으로 이루어졌다. 이게 중요하죠. 신규 차입과 동시에 교환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파산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는 우려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담보 제공 행위가 파산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신규 차입과 동시에 교환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는 부인 대상이 아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여기 하나 봅시다. 채무자의 일반 재산이 유지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 취소권의 경우와 달리 이른바 편파행위까지 규제 대상을 하는 파산법상의 부인권 제도에 있어서는 반드시 해당 행위 당시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상태에 있어야만 행사할 수 있다고 볼 필요도 없고 행위 당시 자산 초과 상태였다고 하여도 장차 파산 절차에서 배당 재원이 공익채권과 파산채권을 전부 만족시킬 수 없는 이상 그러한 개연성이 존재하는 이상 일부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를 한다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것은 다른 채권자들이 파산 절차에서 배당받아야 할 배당을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부인권 행위를 할 수 있다. 그렇죠? 이거죠. 형식적으로는 기존 대출금을 변제한 다음 동일 금액을 다시 다른 조건으로 대출받는 방식을 취했지만 그 실질 및 경제 효과에서는 기한의 연장과 달리 볼 이유가 없는 경우 이를 담보하기 위해 이뤄진 근저당 설정 행위가 전체적으로는 부담부 채권을 담보 채권으로 전환하는 것 같은 편파 행위로서 부인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결국은 이제 이런 걸 조심해야 되죠. 기존 대출을 변제한 다음 동일한 금액을 다시 돈 조건으로 대출받는 형식을 취하였지만 이게 이제 동시적 교환행위죠. 뒤에 거는. 그렇지만 실질에 있어서는 기한 연장과 달리 볼 이유가 없다. 그래서 부인 대상을 본 겁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도 기존 채무의 담보에 담보를 제공한 것에 불과한 것은 부인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간단하게 기존 채무에 담보를 제공한 행위는 편파 행위로서 부인 대상이 되고 다만 신규 자금과 동시에 신규 차입과 동시에 교환적으로 이어진 담보 설정 행위는 부인 대상이 아니다.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인권 행사 네 번째 시간이 가장 중요한 거 이게 가장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이거를 잘 알아두십시오. 신규 차입에 따른 담보권 설정 행위. 감사합니다.